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50세인 분들은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반을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의 반을 더욱 알차고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책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 지은이 강상구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상구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변화관리, 인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 SP 변화관리 연구소장으로 있다. 본문 내용입니다. 하루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하루 수면 권장 시간은 8시간이다. 다음은 사토 도미오의 저서 잠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이다. 1950년대 미국 암협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 수면 등에 관해 기초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6년 뒤에 다시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 습관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정리했다. 그 결과 사망률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은 영양 상태도 운동도 아닌 수면 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과 9시간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8시간 전후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9년 후에 다시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의 제닛 크로프트 박사는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에서 9시간 정도인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뇌졸중, 비만 등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하루의 3분의 1인 8시간 정도의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타라스와트 박사 역시 하루 4시간만 자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서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꼭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이나 잠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잠을 몇 시간 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임상실험과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잠을 자라. 처음 일주일간은 8시간을 자보고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7시간을 자보자. 이런 방법으로 매주 1시간 간격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이때 몸과 마음이 가장 쾌적한 시간을 자신의 수면 시간으로 정하면 된다.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정착하는 데는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3주 정도 동일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반복해보자. 그래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더라도 제 시간에 잠잘 수 있는 습관을 정착시켜라. 하루 10분 운동을 하라. 아침 체조로 반수면 상태의 심신을 깨우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10분 체조는 아직 반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심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10분의 투자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10분 체조는 자는 사이에 굳은 관절을 이완시켜서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준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하여 몇 번의 검색만으로 효율적인 체조법을 배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기만 하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활동적인 체조로 몸과 마음을 깨우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잠으로 인도하자.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체온을 높이고 잠자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조가 좋다. 반면에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좋다. 스트레칭은 호흡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는 정적인 운동이다. 한밤중이라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장덕 한방병원의 이훈 박사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수면 시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 증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낮 시간 동안의 많은 활동으로 인해 새벽이나 아침보다 근육이 뻣뻣하지 않아서 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도 있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취침 전 스트레칭을 적극 권하고 있다. 하루 10분 박수를 쳐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이고 2위가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이는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한 것이 없다. 세계 웃음건강박수협회의 총재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는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전신 운동과 병행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한다. 박수는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극받는 부위에 따라 두통, 요통,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또한 박수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준다. 박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로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루 10분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얼마나 올바르게 호흡하고 있느냐다. 그럼 어떤 호흡이 올바른 호흡이라 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들어간다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배가 나온다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호흡하기 때문에 흉식 호흡보다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그만큼 산소 공급량도 많아진다. 또한 가슴과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하기 때문에 흉식 호흡에 비해 편안하며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된다. 복식 호흡은 몸이 반듯하게 펴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호흡이다. 복식 호흡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가부좌를 튼다. 무릎 부상 등으로 가부좌를 틀 수 없는 경우라면 눕거나 반듯하게 앉으면 된다. 가부좌를 틀고 앉을 장소가 없으면 의자에 앉거나 현재의 장소에서 2단계 이후의 자세를 취하면 된다. 2단계, 허리를 세운다. 평소의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허리를 펴는 연습이 필요하다. 허리를 펴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박이 사라져 호흡하기 쉬워진다. 3단계, 어깨에서 힘을 뺀다. 보통 놀라거나 긴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깨 긴장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반듯하게 선 자세에서 팔에 힘을 빼고 중력에 몸을 맡겨보라.
어깨가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4단계 턱을 당긴다. 이때 턱은 살짝만 당겨야 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당기면 이중턱이 되어 오히려 호흡을 힘들게 만든다. 목에 들어간 힘을 빼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진다. 5단계 눈을 감는다. 종종 눈을 뜨고 일정한 지점을 바라보며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지점에 원이나 풍경 사진,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글귀 등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호흡해도 좋다. 하루 10분 웃어보라. 첫눈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웃는 얼굴의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표정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독일의 학자 칼 조세프 쿠셀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제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은 성형을 하고 갖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조금이라도 젊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엔도르핀과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수명이 이틀 증가된다고 발표했다. 웃는 사람의 혈액에는 바이러스,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 살해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주 웃어야 하는 이유다. 웃음은 심장 박동을 활발하게 한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또한 웃음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물질을 분비한다. 웃음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킨다.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어렵고 힘들수록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하루 10분간은 의무적으로 웃어보자.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루 10분 감사 기도를 하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라.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 딱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에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 데 감사하라.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하루 10분 독서를 하라. 하루 10분의 독서는 1년이면 3,650분이 된다. 즉 60시간 정도가 된다. 한 권의 책을 10시간에 걸쳐서 읽는다고 치면 1년에 6권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10분의 독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독서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자. 첫째, 독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얻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압축되고 정리된 것이기에 명쾌하다. 책을 읽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독서로 얻은 정보를 재가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둘째, 독서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촉매제가 된다.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하는 독서는 편파적인 인생관을 깨뜨려준다. 또한 돌처럼 단단한 두뇌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독서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함으로써 변화무쌍한 세상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감을 준다. 이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셋째, 독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독서는 저자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다.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상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한정된 세상, 좁은 세상을 깨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우치게 된다. 독서는 음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 주는 행위다.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책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곁에 있는 책을 읽어라. 둘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셋째, 꾸준히 읽어라. 매일 10분씩 꾸준히 책을 읽을 경우 일주일이면 70분이 된다. 넷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나는 이발소에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간다. 손님이 많아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기 위해서다. 책을 가져가지 못한 날은 스마트폰으로 이북을 읽기도 한다. 지금까지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